여러분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? 금요일입니다. 11월 8일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의 18면의 이 증권면 톱 기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사실은 이 조선 방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주 항공 쪽까지 어제는 이 세 섹터가 거의 시장을 그냥 끌어올렸죠. 지수는 사실 별 재미없었습니다만 요즘 우리 시장이 늘 그렇긴 합니다만 어제는 이 세 섹터가 아주 시장에 두드러진 그런 가끔 이제 기사 보면 불기둥을 보였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제 이 세 섹터가 불기둥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도 어제는 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불기둥 한번 볼까요? 표 말씀 나온 김에 표 한번 보겠습니다. 어제 7일입니다. 어제 국내 주요 방산 조선업 등락률 보면은 이제 한화오션이 그야말로 불기둥이죠. 21.7%는 하루 만에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HD현대중공업 15% 넘게, 삼성중공업도 9% 넘게.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조선주 쪽에서 뭐가 이제 좀 두드러진 그런 어떤 대장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종목들이냐 어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는 역시 이제 확실한 대장주죠. 에어로스페이스 4%, 넥스원 3%.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죠. 여기도 1.8%.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으니까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인공위성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을 정도니까 혹시 가벼운 종목들은 많이 올랐고 조금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조짐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화오션이 어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 거는 재료가 중복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화오션은 초대형 LNG를 비롯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 배를 만드는 회사죠. 근데 이 한화오션이 만드는 배 중에 또 군함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한화 이 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어제 가장 두드러지게 올랐던 이유는 이 두 회사가 미 해군의 MRO, 그러니까 선박 수리, 개조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 또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재료가 섞였기 때문에 어제 또 이렇게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, 그러니까 이 조선이나 방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오른 것처럼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크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CEO죠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본격화되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수혜를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선 방산주만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도 좀 2차 전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는 않죠.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또 보면 엊그제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계속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처럼 트럼프 2.0 시대 투자 이민 벼르는 개미들 이제 이런 제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사실은 지금도 이미 서학개미들이 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어떤 무게 중심이 이미 좀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는 반반,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무게 중심이 넘어가겠죠.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일단 수치를 좀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,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이제 총합을 해놓은 거죠. 올 2023년 작년 11월 1년 전에 650억 달러였던 게 지금 932억 달러니까 1년 새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, 그러니까 한 50% 정도 이제 우리 주식 투자, 해외 주식 투자,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 옆에 이제 막대 그래프 보면 최근 6개월간 한국과 미국 증시 등락률만 보더라도 그쵸? 미국은 불기둥을 세 군데나 뿜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물기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?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아래로 파란 색깔의 폭포수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디커플링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.
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조금 뭔가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이게 하락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성이 조금 의문부호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보다는 자꾸 미국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뭐 투자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.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또 나와 있고요. 이런 말씀드린 이런 추세를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강화하는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또 환율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환율 문제,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이제 항상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죠. 그래서 뭐 해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. 우리가 내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 이익을 얻지만 내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 손을 입습니다. 다른 데서 수익을 내더라도요. 그런데 지금 환율이 아시는 것처럼 뭐 1,400원대 초반까지 지금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서학개미들의 미국 시장 이동, 우리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이동 추세는 사실은 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,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있겠습니다. 원달러 환율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연준이 내리고 난 다음 9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저렇게 1,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은 1,400원대를 넘어섰으니까 약 한 달 반새 100원이 넘게 환율이 100원이 넘게 오른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.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. 그만큼 우리 어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이 환율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 1,450원, 1,500원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1,4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조금 늦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과도한 환율 상승은 결국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놔둘 수는 없죠.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 현재 뭐 트럼프의 어떤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1,400원 이 전후에서 이제 어쨌든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는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에 현대차 또 기아 주가가 조금 부진하죠. 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쪽, 특히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를 많이 요즘에 팔고 있는데.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친환경 쪽에 뭐 보조금을 끊는다 등등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미국 어떤 판매 전략 이런 데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. 변화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실적은 정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 제목을 보면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. 주요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률인데 3분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내내 보면 이게 도요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지금 현재 1위입니다. 도요타가 10.4% 영업이익률, 현대차가 10.2% 영업이익률 사실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제 2위 그룹이 폭스바겐인데 보십시오. 거의 2배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. 이 정도로 도요타와 현대차 공교롭게도 이제 둘 다 아시아에 있는 이제 회사들인데 이 아시아 두 완성차 브랜드가 말하면 이제 자동차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차 브랜드들을 이렇게까지 앞서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.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 정도로 지금 이 전기차 시대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좀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내연차 강자들은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도요타와 한국 현대차 그룹 이 두 아시아 완성차 그룹이 지금 앞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. 이렇게까지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매출도 크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도요타 그룹도 그렇고 내연기관차도 생산하면서 하이브리드라든가 또는 전기차까지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가 더 좀 뭐 다양하다, 커버리지가 넓다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현대차는 도요타보다 조금 더 커버리지가 좀 더 안정적인 거죠. 도요타는 전기차는 아직 미약하고 하이브리드 쪽이 워낙에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현대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쪽은 도요타만큼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좀 잘 팔리고 있고 또 전기차도 어쨌든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사이즈로 봤을 때 아직 현대차가 도요타를 뭐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쌓고 있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할 수 있겠다. 이게 뭐 너무 국뽕스러운 뭐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현대차의 위상이 과거 뭐 4위냐 5위냐 6위냐 이런 차원을 이제 넘어섰다. 이 전환기
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 전환기를 현대차 그룹이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. 이런 해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.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점, 이런 점들이 이제 현대차한테는 새로운 불확실성,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갈 것이냐, 이게 또 현대차 그룹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.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.